2022년 23년 11-2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이건 앞에 있었던 거랑 비슷하죠. 진정 염색질의 히스톤은 아세트로 되어 있다. 암기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히스톤의 아세트라는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HAT가 하죠. 진정 염색질은 풀려있기 때문에 DNA를 분해하는 효소인 DNA 주원에 잘 분해가 되죠. 이걸 민감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진핵세포는 CpG 서열 중에 C의 메티라가 된다. 지식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번은 앞에 11-1을 산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도 그 옆에 12랑 비슷한데요. 가 과정은 DNA에서 RNA 되니까 전사 과정이고, 나 과정은 이 RNA 안에 있던 인트론이 잘라져 가니까 스플라이싱 과정이니까 크게는 가공 과정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다 과정은 mRNA에서 단백이 되니까 번역 과정. 자, 전사 인자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은 이제 전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가에서 일어나는 거 맞고요. RNA 가공은 나 과정 맞고요. 기억은 인트로는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mRNA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으로 사용되지 않죠. 번역은 엑손 중에 우리 ORF 혹은 CDS 부분만 번역된다고 했었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답은 5번이 되죠. 자, 나머지 또 지식형 전사인자들은 DNA 바인딩 도메인과 전사 촉진 도메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든 그냥 다 전사인자라고 통칭해 부를 수 있죠. 자, 그다음 2번 RNAi란 RNA 인터피어런스의 약자로 어떤 RNA들에 의해서 mRNA들의 발현들이 저해되는 현상을 통칭해서 RNAi라고 하죠. RNAi는 이제 마이크로 RNA나 sRNA가 하는데 발현을 저해할 때는 mRNA를 분해하거나 아니면 번역을 억제하는 과정으로 유전자 발현을 저해하죠. 자, 전체 과정 앞에서 다 공부했는데요. 세포질에서 이중나선 RNA를 잘라가지고 3' 오버행으로 21, 23길의 이중나선 RNA를 만들어진 효소는 다 있어. 이게 올해도 기출됐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겠죠. 이건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 이제 그대로 다시 내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 내는데 올해 드디어 기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거는 공부할 때 그냥 한번 외웁시다. 다음번에 이게 시험에 이거 암기로 나오진 않으니까 이건 이번에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다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힘들면 나는 초신데 너무 어려워하면 이거는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룹 1은 더블 스탠드 DNA를 헥산으로 가진 애들, 그룹 4번, 5번은 다 싱글 스탠드 RNA를 헥산으로 가지는데 mRNA와 같은 서열을 가진 애들을 우리가 4번이라고 했고 mRNA에 반대로 되어 있으면 5번이라고 했죠. 이걸 이제 플러스 ssRNA 마이너스 SSR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룹 6번은 역전사하는 아이들이죠. 역전사를 해야 되니까 유전체 자체는 핵산 자체는 RNA를 가지고 있어요. 역전사에서 이제 DNA로 만들게 되죠. 대표적 바이러스 그룹 1번에는 아데노 바이러스도 있고 HPV도 있고 파필로마 바이러스도 있고 HSV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 그룹 4번에서는 코로나 외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르스, 메르스, 코비드. 그룹 5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외라고 했죠. 그룹 6번에는 HIV 있다. 이렇게 이 정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넘어가. 자, 그다음에 다음은 아기장 때 꽃 형성 조절에 관한 자료이다. 자, 이게 MD피트 모두 다 나올 만한 주제여서 문제를 넣었어요. 자, 꽃을 만들 때는 전사인자 A, B, C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거는 여기에서는 없는데 제가 그냥 미리 알려드리면 꽃이 형성될 때 줄기 끝에 꽃이 되기 전에 잎이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잎이 4겹. 그래서 이 오른쪽 왼쪽 다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만 그리면 4겹, 4층, 1층, 2층, 3층, 4층이 있으면 첫 번째 층 가장 바깥쪽에서는 A 유전자가 전사인자로 작용해요. 두 번째 층은 A와 B가 작용합니다. 세 번째 층은 B와 C가 작용하고 가장 안쪽 층은 C가 발현돼요. 그래서 A가 발현된 쪽은 꽃받침, 가장 바깥쪽에 좀 꽃받침이 있죠. 그 안쪽에 꽃잎, AB가 발현되면 꽃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 층에 수술, 가장 안쪽 쪽에는 암술이 돼요. 이게 지식형입니다. 이걸 나중에 외우라고는 하긴 할 거야. 근데 우리 같이 배우진 않았죠. 근데 이걸 안 배워도 이 주어진 자료를 보면 추론할 수 있고요. 이걸 외우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면 그냥 바로 풀 수 있어. 아래네요. 근데 한번 추론해 보면 지금 야상형에서는 다 만들어지는데 A 돌연변이에서는 수술과 암술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꽃잎이랑 꽃받침에는 A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A 돌연변이라는 건 라지 A가 없다라는 거야. 없었더니 꽃잎도 없어졌고 꽃받침도 없어졌으니까 꽃잎의 형성에는 A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꽃잎 형성에 A만 필요하다 그러면 A만 없을 때는 없지만 B가 없을 때는 꽃잎이 있어야 되겠지. B가 돌연변이 됐다라고는 B가 없는 거야. 여기도 꽃잎이 없잖아. 없으니까 꽃잎에는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다는 걸 이 두 개의 자료로부터 알 수 있다. 기억 추론해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지식형으로 꽃잎 형성에는 A와 B 두 개 모두 필요합니다. D 꽃받침 세포에는 B와 C가 결합한 DNA 부위가 없다. 이게 계속 이 뒤에 문제 계속 나오는데 모든 개체는 DNA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A가 붙는 애도 있고 B가 붙는 애도 있고 C가 있는 그 붙는 거에 따라서 꽃잎이 되거나 꽃받침이 되거나 암술이 되는데 결국에 결합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모든 세포는 그 결합 자리는 다 있다고 했잖아. 다 모두 DNA는 다 똑같다. 다만 그 전사인자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발현되고 안 되고 하는 거지 DNA는 모든 개체는 다 동일해요. 지금 B가 붙는 애도 있고 C가 작용하는 애가 있잖아. 이 개체 안에 A, B, C 모두 다 붙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에는 A 결합자리도 있고 B 결합자리도 있고 C 결합자리도 있는데 DNA는 모두 동일하니까 모든 세포는 A 결합자리, B 결합자리, C 결합자리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B, C 결합자리가 없다고 한 거는 니는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암술 형성에 필요한 유전자는 X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암술 형성을 보시면 암술은 A가 없어도 되고 B가 없어도 되고 암술은 C가 없을 때만 안 돼. 그러니까 암술 형성에는 C만 있으면 된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아까 저기 알려드렸죠. 암술은 C만 있으면 된다. 지식형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X 전사 조절부에는 C가 붙어야 되죠. 붙어야 되니까 반드시 결합 부위가 있어야 되겠죠. 틀려. 1번 기억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알려드렸죠. 근육이 되려면 수정 난으로부터 근육 모세포가 먼저 돼야 돼. 이번에 세포 분열하다가 근육 모세포에 어떤 특별한 전사인자가 있어서 근육 모세포가 됐다고 했죠. 근데 그 근육 모세포에서 전사인자 X가 마이오디였죠. 우리 그 별표라고 한 전사인자가 붙으면 X 유전자가 전사되고 번역되면 걔가 마이오디가 되더라. 그 마이오디가 다시 전사인자 역할에서 Y 유전자를 전사시켜서 단백질을 만들면 전사인자 Y가 되더라. 전사인자 Y는 또 다른 마이오신이나 액틴의 유전자의 결합을 해서 액틴과 마이오신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전체 과정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걸 분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육 모세포가 다음과 같은 유전자들 전사인자 Y, 마이오신, 액틴을 발현해가지고 점차 근육처럼 변해가는 과정, 이걸 분화 과정이라고 해요. 분화되려면 X가 발현돼서 X가 Y를 만들고 Y가 마이오신과 액틴을 발현하면 되는 거죠. 자, 유전자 X를 가지면 모두 근육이냐? 자, 말했죠. 유전자는 DNA를 말하는데 하나의 개체가 가지는 모든 세포는 다 DNA가 같더라. 그러니까 마이오신 D 유전자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다 있어요. 그게 발현되면 근육이 되는 거고 발현이 안 되면 근육이 안 되는 거지. 유전자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려. 전사인자 X는 Y 유전자 전사를 촉진한다. 이건 위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핵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전사인자는 핵에서 작용하죠. 니은 맞습니다. 마이오신의 아미노산 서열은 이 마이오신 유전자의 이 mRNA의 CDS에 있겠죠. Y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니은만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그러면 사람의 줄기세포 X가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말했죠. 수정란으로부터 세포들이 분열해가지고 여러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아직 여전히 계속 분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애를 줄기세포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앞에서 봤듯이 마이오디가 그 중에 발현된 세포가 있으면 이제 걔는 근육 모세포가 되는 거고 콘드로 어떤 유전자를 발현되면 얘가 연골세포가 되는 거고
PPAR 감마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발현되면 지방세포가 이렇습니다. 그 마이오신에 의해서 근육이 되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그 유전자 이름만 다를 뿐. 그 유전자를 다 외울 필요는 제가 없다고 했죠. 자, 기억 연골세포 DNA는 B가 결합하는 DNA 부위와 동일한 연결sel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하나의 줄기세포로부터 다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DNA는 모두 같다. 이게 계속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연골세포의 DNA든 근육의 B의 DNA든 다 동일해. 없다고 한 기억은 틀린 내용이야. 니은도 똑같은 내용이죠. 근육이든 지방세포든 DNA, 유전자는 DNA죠. DNA는 같다. 맞다. 니은은 맞습니다. 전사조절 장소 모두 전사인자가 핵에서 결합하죠. 이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진핵이니까 핵 안에서 전사조절되죠. 니은만 맞아. 답은 2번. 10번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한 문제 똑같아. 잘못 들어가 있어. 자 11번. 우리 11번 12번은 전사 조절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 12번처럼 원래 어떤 한 유전자가 있으면 A 동그라미, A 스몰 인핸서나 B 뭐 사일렌서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 대문자 A나 B와 같은 전사인자들이 붙더라. 걔가 이제 활성자일 수도 있고 억제자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안 그려져 있는데 굽힘 단백질에서 DNA가 굽어져. 그러면 매개자, C와 같은 매개자를 경유해서 전사인자들이 와서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어서 유전자가 전사되죠. 이런 개념 다 배웠죠. 그래서 이 라지 ABC에 스몰 ABC가 결합하는데 이거는 다르죠. 이 라지 ABC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서열이고 여기에 단백질만 붙지 여기서 전사되고 번역되는 건 아니잖아. 전사는 전사 시점 이후만 전사되잖아. 얘네들은 상류에 존재하잖아. 얘는 스몰 ABC인 전사인자들이 결합하는 자리이지 이 ABC 부분이 전사되거나 번역되는 발현되는 부위는 아니에요. 틀려요. 기억. 자, 스몰 ABC는 RNA 중합 프로모터 결합하는 것을 촉진한다. 그렇죠. 금방 설명해드렸지만 전사인자가 오면 메디에이터를 경유해서 RNA 중합효소가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스몰 ABC가 결국에는 RNA 중합효소를 오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디귿 또 나왔네. 모든 DNA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ABC 모두 다 있다. 대문자 ABC는 모든 지세포 있더라. 맞다. 니은 디귿 답은 6번. 자 마지막 문제. 설명은 아까 해드렸으니까 이제 사람에서의 간세포에서 핵 DNA에서 전사인자 결합해가지고 유전자 X가 발현되는 과정을 이제 모습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 스몰 A라고 하는 서열은 심장 세포에도 있죠, 그렇죠? 또 나왔네. DNA는 모든 세포에서 동일하다. 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DNA는 다 동일하게 다 있겠죠. 기억 맞습니다. AB 프로모터 유전자 X는 하나의 오페론이라고 했는데 진핵은 오페론을 가지지 않습니다. 진핵은 오페론이라고 하지 않아. 이 전체를 우리가 그냥 유전자라고 부르죠. 스몰 A, 스몰 B, 프로모터 X 전체를 그냥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진핵에서는 오페론이라고 안 한다. 디귿 나의 유전자 X는 전사 후에 일어나는 관계다. 나는 전사 조절 과정 중이니까 전사 개시 전에 일어난 일이죠. 디귿 틀려요.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개념 정도 공부하기 좋아서 문제를 넣어드린 거예요. 오늘 마지막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